13번째 독자기술 설계, 건조 209급 도입 30여 년 만에 쾌거. 3조 이상 전환하며 수중작전 수직발사대 장착 SLBM 발사 가능. 북한 G11척 등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수함 개발 발판. 해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진수식과 함께 늠름한 자태를 드러냈다. 198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한 지 30여 년 만에 국내 독자 기술로 3배 가까이 큰 중 잠수함을 건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도산한 창호함은 수중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 사관을 장착하고 있어 전력화되면 군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은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3번째 독자 설계, 건조 해군, 잠수함 역사 쾌거. 해군은 1974년 잠수함 구매 계획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해 1987년 독일 209급 9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2년 10월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209급 1번 함장보고함을 인수하면서 세계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15년 뒤인 2007년에는 214급 1번함 순원이람을 인수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두 차례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독일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부품 설계와 제조,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2008년에는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정보고 3 사업에 착수했다. 배치 -1, 2, 3으로 나눠 각 3척씩 건조해 7,000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14일 배치 -1의 1번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진수식을 갖고 위용을 드러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번째로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에 성공했다. 해군이 잠수함에 처음 관심을 보인 지 44년, 209급 도입 31년 만에 이룬 쾌거다. 배치 -1의 2번함도 대우조선 해양에서 한창 건조 중이다. 공종률 50%를 보이고 있다. 3번함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에 착수했다. 도산한 창호함의 주요 장비와 무기체계 등은 대부분 국산화했다. 209급과 214급의 국산화율은 30%대에 그쳤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배가 넘는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배치 -2, 3로 갈수록 국산화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주 수중작전, VLS 육문 장착 등 전투력 증강. 잠수함의 크기와 배수량은 수중작전 능력과 직결된다. 도산한 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수중 배수량 3,700톤이 넘는다. 209급과 비교해 3배, 214급과는 2배나 크다. 214급과 마찬가지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해 저속 기동시 장기간 수면 위로 스노클을 꺼내지 않아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214급이 2주 정도 잠항이 가능하다면 도산한 창호함은 20일 이상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도산한 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치 -2부터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4급 잠수함에 있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과 미국제 대항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각각 개발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도 장착된다. 크기가 커지면서 승조원의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공간의 제약으로 내부가 매우 비좁다. 214급도 함장 1명을 제외하면 승조원 3명당 2개의 침대를 번갈아 이용해야 할 정도다. 30평 아파트에 장정 40명이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도산한 창호함은 이러한 승조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1인 1침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독 70여 척 보유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 개발 교두보. 도산한 창호함이 2020년 이후 해군에 인도되면 209급을 대체하게 된다. 해군은 현재 209급 9척, 214급 7척 등 총 16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214급 8번, 9번함은 인도를 앞두고 있다. 보유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10위 이내 드는 전력이지만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영국 제인스사의 2015에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71척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만 40척을 포함해 6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000톤급 이상 디젤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5척을 추가 도입했다. 북한은 무려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이나 크기 면에서 우리 잠수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만 수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사거리 500km가 넘는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해군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해양조선 오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3,000톤급이면 핵추진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속도는 물론 작전기간 등에서 디젤 잠수함과 격을 달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극찬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극찬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입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잠수함 9척을 도입한 지 30년 만에 자체 기술로 이룩한 성과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잠수함을 설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건조 비용은 1조 원에 달하고 무기체계로는 7,600톤급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3,700톤급 수중 배수량이 넘는 규모와 길치 83.3m, 폭 9.6m, 높이 14m 크기를 지녔고 수중에서 최대 속력은 20kts입니다. 탑승가는 인원은 50명이 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도산 안창호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잠수함보다 훨씬 강화된 지속자망 능력입니다. 지속자망 능력이란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으로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에 비해 10배 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더 강력한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현무예비를 기초로 개발된 한국형 SLBM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SLBM은 한도 비행을 하며 낙하시 초고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여 방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무기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펙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도산 안창호함은 그 어떤 잠수함보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SLBM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 성격으로 사실상 운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같은 설계를 지닌 잠수함 9척이 추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니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역시 21세기 거북선이라고 불릴만 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도산 안창호함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지속자망 능력과 위력적인 SLBM 시스템을 보유했더라도 재래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은 좋으나 그 성능을 뒷받침해줄 힘, 즉 파워가 부족합니다. 예로 최신식 휴대폰을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최신폰의 성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이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집니다. 이처럼 잠수함의 동력 원인인 배터리 역시 고성능을 발휘하는 동력을 조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잠수함의 운용 사례를 보면 수중에서 4노트 정도로 운행했을 경우 최대 2주 정도를 버티고 20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는 경우 배터리가 1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능의 수중 동력원으로 알려진 API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배터리 충전 속도가 방전되는 속도를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수중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잠수함이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물 위로 떠올라 디젤 엔진을 켜놓고 스노클이라는 충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10시간 정도 해야 완충이 됩니다. 즉 물 위에서 10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위험한 충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연료의 재보급 문제도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 중의 하나인데요. 보통 항에 복귀하여 연료를 채우고 보급품 등을 적재하는데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재래식 잠수함은 연료와 배터리에서 단점들이 발생하는데 배터리 충전과 재보급하는 시간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출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략적이고 위협적인 전략무기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원자력 기반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구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님도 극찬한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
의룸만큼이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대한민국 해군